1분 찬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웨이하이에 위치한 위해 중세 외국인 학교에서 함께합니다. 일분 찬양 From China to the World, 중국에서 세계로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위해 중세 외국인 학교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해 중세 외국인 학교입니다. 저는 교감 김민규입니다. 오랜만에, 자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함께 저희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대학 특례 입시 설명회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24년도 지금 이제 후기 전형이 마치고 전기 전형이 또 시작이 될 테고 또 수시 전형, 해외고 전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에 24년 후기 전형을 리뷰하면서 그리고 지금 모두의 관심사인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대학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후보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보배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지만 또 우리 수시 전형에서도 함께 이 활동 증빙 서류는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대학 순위. 네, 언제나 대학 순위를 제가 가끔씩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 우리 중앙일보죠. 그렇죠? 매년 중앙일보는 대학 순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그래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학 순위를 보는 이유는 재밌기도 하면서도 또 어느 대학들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 또 우리 모두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대학은 여전합니다.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보이고 계시고요. 자연과 공학 계열로 나누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이스트, 그다음에 유니스트, 쥐스트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 있는 이제 과학기술원 대학들인데요. 인문계열, 사회계열로 평가 순위도 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끔 물어보십니다. 이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말고도 저희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존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총 4곳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가장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 4개는 과학기술원은 6개의 이 수시 전형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포항에 있는 아주 포항공대죠.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대학은 6개 전형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립대학이니까요. 그렇죠? 가끔씩 우리가 헷갈리는데 거기는 과학기술원이 아닙니다. 예,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원 총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해외 고전형이 있죠.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특례를 설명하는 날이니까 요건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2025 의대 정원 확대.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 이슈를 접하면서 최근에 아주 이슈죠.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런데 2,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 특례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과 질문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약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물론 의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날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입시 이슈를 말하다. 뭐 네이버 검색하시면 또 우리 뉴스에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대 정원이 어떻게 이제 증가가 되는지 결론은 이제 증가가 되겠다. 25년도부터 시작이 되겠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과 인서울 등 그리고 지방 비수도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서울에서는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대로 826명을 배정이 결과가 됐고 예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361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570명.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 원래는 2,023명이었던 것이 늘어나서 1,639명이 늘어나서 3,662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총 어떻게 됐든 일어나는 인원은 2,000명인데 그래서 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이 되겠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특례 전형에서 과연 이 의대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보배들도 과연 그러면은 우리 특례에서도 뭔가 영향이 있겠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아직 발표는 전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전에 의대를 특별히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했던 이제 자료인데요. 12년 특례와 3년 특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잘 아시죠? 근데 12년 특례에서는 선발하는 학교들과 3년 특례에서 선발하는 학교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12년 특례에서는 14개의 학교들이 의대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 100% 모집 인원도 제한이 없이 또 그리고 2명, 1명, 그렇죠? 중앙대 의대와 동국대 경주에서 이렇게 12년 특례에서도 제한이 있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년 특례에서 이 의대를 보면은 참 보면 코풀 그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을 특별하게 1차 선발에서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을지대, 건양대, 아주대 같이. 아주대는 이제 영어와 수학 능력 시험을 본인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우리 서울에 있는 6개 대학교, 그렇죠? 이 대학들은 모두 다 서류 전형으로서 1차를 선발하고 2차에 다시 면접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특례에서 14개 대학교 의대가 특례를 모집을 하고 있든 그 중에서 이제 인원수는 제한이 없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중앙대와 동국대 경주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의대를 탑스쿨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에 대해서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의대 약대 의학계열 설명회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는 총 17개 의대가 특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그렇죠? 여전히 서울에 있는 그다음에 경기권 그리고 이제 지방권이 있습니다. 1, 2차 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모집 인원을 보실까요? 모집 인원이요. 2명, 3명. 총 연세대 원주, 그쵸?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는 4명이나 이제 모집을 하는데 보통 35명에서 40명을 의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로. 이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정말 의대를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었지만 이게 과연 특례에는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现在的学校 수 生活 있다라고 会成为我的积极欢乐，孕育了我成为真正的朋友，我给我前进的动力。我知道，只要我大胆的，希望每个人都可以过上圆满可以去更大的世界发展和生活。我觉得是我的曲解，因为我有他们的一个一些给予我们帮助和支持的人。无论遇到什么困难和挑战，然后我的中文不是很好，所以我们不能否认生活中会有挫折。
변화되는 특례 입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주제를 정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뭐 다들 알고 있죠? 3년과 12년 또 그리고 오늘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보배 여러분들 해외고 전형, 수시 전형에 해당되는 우리 유학생들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뭐다? 내신이다. GPA라고 하죠, 우리. 그 다음에 공인 성적, 표준화 학력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 국제학교라고 하면은 중세학교 갖고 있는 A레벨, 또 IB, AP, SAT 등등 여러 가지 표준화 학력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전히 그 다음에 스펙을 얘기하는 IELTS나 TOEFL이나 HSK 같은 것들이 코2까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24년부터 자소서, 그 다음에 추천서들이 폐지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죠?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24학년도 특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 추천서 폐지인데요. 이것들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수험생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제한된다. 추천서 폐지는 주관적인 관점을 다소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무기, 장점이 항목이 제한되고 있다. 객관적인 성적 자료와 활동 증빙 서류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전히 특례 입시의 핵심은 자소서 추천서가 폐지되고 기타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활동 증빙 서류가 중요하게 됐고요. 코로나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모집 전형을 이제 대학들이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강화된, 특히나 한양대 이번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량들이 또 페이지 수도 많게 그렇게 모집 요강이 발표가 났죠. 최근 입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필답 전형에서 이건 3년 특례와 3년 특례가 포함된 겁니다. 필답 전형에서 서류 전형으로 대폭 전환이 됐습니다. 중앙대는 이미 17년도에, 국민대는 재작년에 22년도에, 이대와 외대는 작년도에, 그리고 숭실대는 이번 연도부터 한양대 에리카, 저기 안산에 있는 캠퍼스를 얘기합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내년부터 필답 고사를 취소하고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남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대 대학 중에 경희대가 있습니다. 경희대가 내년까지는 필답을 보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고, 아무래도 우리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내후년부터는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생각하시는 우리 보배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대입 공정성 방안, 자소서 추천서 폐지가 됐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활동 증빙 서류와 교내외 활동이 중요해졌다. 특히나 교내, 즉 학교 안에서의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뒤에 서류들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화되는 객관적인 성적의 중요성, 즉 뭐냐면 이런 표준화 점수, 스펙, 즉 교내 성적뿐만이 아닌 이제 어학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이 중요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인구 절벽으로 학력 인수가 감소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소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 가고 싶은 학교들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특과 12특 여전히 나눠지는 그리고 12특에서는 최상위 대학을 보고 있는 거 다들 뭐 알고 계시죠? 합격 커트라인은 감소했지만 문이과 통합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융합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교육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교육부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출생자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감소했다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수도권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인원들, 학생들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35%,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늘고 있는 40%, 42%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9개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보배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12년 특례에서 후기 전형으로 몇 개 대학이 오픈하고 있는지 바로 9개 대학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여전히 우리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이 대학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2년 특례 후기에서는 9개가 아니라 12개 대학교를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왜냐? 연세대학교는 원주 캠퍼, 미래 캠퍼스와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대학까지 세 개나 쓸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세종 캠퍼스까지 이렇게 하자면은 총 12개 대학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서영고 서성안에서 머물고 있죠. 12년 특례의 공통 핵심 전략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100% 서류 평가로 되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합격선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최상위와 그 다음에 상위 그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는 중앙대 안 가요. 아유 중앙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특례보다는 훨씬 치열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입시가 많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3년 특례가 더 쉽게 갈 수 있다. 왜냐? 필기 전형이 없어지고 전부 다 면접이나 또는 서류 전형만으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2년 특례에서 정말 이 스펙 좋고 정말 이 최상위 그룹 학교들을 보는 서영고를 보는 그런 이제 지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학교 내신 성적과 국제 표준화 평가 성적이 중요하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12년 특례가 평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실성, 지속적인 노력,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 방식을 과연 12년 특례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이 안 나오니까 서울대는 경쟁률도 공개하지 않죠. 그것들을 어떤 평가 방식을 하는지 제가 오늘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특례 입시 전형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출신 학교 고등 과정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즉 국제학교, 로컬 학교, 한국 학교 이렇게 이 학생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각 대학들은 이 고등학교 출신별로 템플릿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예. 3년, 12년 특례는 권리가는 특혜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가끔은 이것이 정말 불공평하다. 뭐 특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쩝니까? 그렇죠? 우리는 특례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성적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신 성적뿐만이 아닌 그렇죠? 국제 표준화 점수, 그다음에 스펙 등 자기가 갖고 있는 어학 능력, 그리고 활동 서류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려운 과정의 성적과 활동 증비 자료가 값진 결과를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신을 잘 관리하고 내가 국제 표준화 점수, 어학 능력 평가 등을 잘 받았을 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례 입시정에서 모집 요강은 바이블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 요강입니다. 다른 걸 보실 필요 없이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바이블,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한해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죠. 3년 특례에 해당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계실 텐데요. 항상 12년 특례, 12년 특례만 하니까 우리가 괜히 3년 특례가 위축이 되죠. 그렇죠? 3년 특례 자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특례가 훨씬 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IB 과정, A레벨 과정, AP 과정, 제외학교, 즉 제외한국학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학교에 따라서 대학들은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국제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그 국제 커리큘럼, 중세라면 A레벨, IB 또는 AP, 내가 만약에 로컬이라면 국제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따로 SAT라든지 따로 어학 증빙 서류를 높게 준비를 한다든지 나는 제외한국학교에 있다면 내신 그리고 또는 이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어학 이제 커리큘럼은 안 되겠지만 AP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렇죠? 3년 특례를 살짝 설명드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중상위권 학생들의 특례 입시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여전히 아직도 필답고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겠죠. 이럴 때에 만약에 내가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다면 영어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익대. 왜냐하면 홍익대는 영어가 80%거든요. 세종대는 영어가 100%입니다. 이렇게 이 대학마다 아직도 필답고사를 갖고 있지만 내가 어디서 공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학교에 있다면은 그렇죠. 문과에 있다면 국어를 시험 보는 또는 이과에 있다면 수학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슈겠죠. 국민대, 숭실대는 서류 전형이 100%입니다. 이런 대학을 본인이 나는 어느 정도 중위권이야, 상위권은 너무 넘사벽이야라고 한다면 이런 서류 전형 100%의 대학들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지 않겠습니까?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면서 어차피 나중에 앞서 합격된 우리 친구들도 더 높은 그룹의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이, 즉 추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1, 2, 3, 4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높다. 까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항상 입시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플, IELTS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일찍이 토익으로 승부한다. 선생님, 토익은 뭐, 그거 뭐, 인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노노노노. 전혀, 오답, 예, 오해입니다. 토익도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어느 점수 이상이겠죠. 그렇죠? 800점, 850점을 봅니다. 예, 850점 정도면 토플에 90점, 100점대 이제 점수 비교표이기 때문에, 토익도 내가 일찍이 준비해서 난 토익으로 승부하겠다. 특히나 예 이제 12트 그쵸? 예 이럴 때 난 영어가 안 돼. 그러면은 토익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고 수시 전형 오늘 우리 보배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뒤에 활동 서류 때 집중해서 보시면서 아직은 이제 특례 얘기니까 해외고 수시 전형과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들은 학교 내신 성적 관리에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그쵸? 예, 어차피 대학들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전공 관련해서 활동서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지원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학과를 정하고 전공을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깐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생명공학이나 어디 이과 계열인데 여전히 뭐 체육, 뭐 어떤 미술 또는 어떤 음악 활동을 많이 한다면 연관성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예,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서류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전히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해외고 수시 전형 준비하는 이런 데에서는 이제 어학 증빙 서류가 제출이 금지가 되니까 더욱더 내신에 집중하고 표준화 이제 점수에 또 집중하고 국제학교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제가 준비한 것은 간호학과 물리치료 헬스케어 이걸 왜 준비했냐? 앞으로 우리가 이 전통적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특히 어학 계열 쪽이 아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미래 전략적으로 앞으로에 있어서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학과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간호학과 물리치료 헬스케어를 얘기를 합니다. 전문 자격증이 왜냐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성적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대학들이 지방 거점들에 있습니다. 그렇게 토익을 준비하고 또 이런 생물 화학 과목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영미권 우리 국제학교 출신의 보배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또 면접 100%로 전형이 진학된 학교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대학들에서 준비를 한다면 또 좋은 입시 전략이 될 것입니다. What is your learning as a group when you were conducting? I was gonna ask this on Street art, and okay, what color catches the eye first? Okay, 31 points. Okay, numbers. Please stand up, please. For our science fair 2020. 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설명을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이라 한다면 특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서류 평가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라고 가끔씩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에서는 그러나 예, 정답은 아니어도 해답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연구한 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 즉 재외국민 특별 전형 이것이 사실은 큰 범위 안에서 수시 전형입니다. 사실 모집 요강을 잘 보다 보면요. 어떤 대학들에서는 그게 뒤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연세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 모집 요강을 보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요. 수시전형이라는 큰 터울 안에서 그 안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특례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전형이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보시죠. 차이점은 결국에는 교외 활동과 수상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시전형 이제 해외고 전형에서는 공인 어학 성적이 제한됩니다. 즉 제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서 잠깐 국제 표준화 학력 평가 점수, 즉 이 커리큘럼, 중세 가고 있는 A레벨 또는 IB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 특례와 또 해외고 전형, 수시 전형에 모두 포함이 되고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학 점수, 토플이라든지 IELTS 이런 것들이 제출이 금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시 전형, 즉 이 특례를 관장하는 입시 사정관 분들은 수시 전형을 또 함께 커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똑같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특례든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또 알아두시고요. 이게 보시면 연세대학교 제가 수시전형 모집요강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서류 평가가 학업 역량, 공동체, 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 발전이 70%, 사회적 발전 가능성 30%.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회적 발전 가능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적응도입니다. 왜 적응도를 얘기하냐면 12년 특례들은요. 12년 동안 해외에서 초, 중, 고를 다 다녔어요. 심지어 한국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어 이 토픽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생략이 되고 사실 대학들로서는 오케이 어차피 영어라든지 와서 이제 적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사회적인 발전 가능성 30%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와서 얼마나 이 우리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를 30%나 되는 이렇게 큰 잣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마인드와 이런 학업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중요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만약 한국어가 안 된다면 정말 한국 대학에 이 특례로서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원을 해도 대학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로 역량에서도요, 전공 계열 관련도 교과 성취도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학과에 활동 증빙 서류를 만들 때 준비할 때 전혀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학과에 뭐가 있다면 그와 맞는 활동 증빙서들을 짝짝짝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5개에서 10개에서 15개까지 심지어 한양대는 30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진다는 것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평가 방식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 역량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이 학생이 12년 특례면은 이 대학에 왔을 때 다른 학생들, 즉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저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지를 대학들은 평가를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I remember your results should be 3.14. Well, 159265358. Happy Friday! Five games. The first game for the primary. So.
영상들을 가끔씩 보시면서 네, 학교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겠네요. 활동 증빙 서류 제출 유의사항 핵심 정보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이 대학들이 말하고 있는데 각 대학들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릅니다. 뭐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활동 증빙 서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강대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 한양대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중앙대는 학업 능력 입증 서류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중앙대학교를 잘 보십시오. 학업 능력 입증 서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입증이라는 말을 쓸까요? 뭐 제가 단어 갖고 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입증되는, 즉 그만큼 중앙대는 어쩌면 학업 능력에 있어서 또 중요하지만 이 서류, 활동 서류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더 중심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제출 서류의 공통사항인데요. 뭐 다들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고등학교 재학 이전에는 반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대부분의 학교가 안 되는데 중앙대는 이번에 24년부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중앙대가 다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쵸? 중등 과정을 포함했어요. 중등 과정의 성적과 활동을 포함하겠다라고 모집 요강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후기화를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고등입니다. 중등보다는 고등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대가 중등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네요. 연세대,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 수시 전형에서 심지어 카드를 3개나 쓸 수 있는, 왜 3개입니까? 서울의 신촌 캠퍼스, 그 다음에 미래 캠퍼스, 그쵸?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까지 이렇게, 글로벌 인재대학은 1년 동안은 이제, 성도 캠퍼스에서, 그 다음에 2, 3, 4학년은 서울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미 또 많이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집어줍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연세대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하고, 이 봉사활동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비교과 활동은 또 뭐죠? 아니, 이 많은 거를 몇 개, 6개? 12개인데요? 또 50자 이내로 써야 되고, 또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어학 능력 증빙 서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IB, A-레벨, SP, AP, SAT 같은 이러한 국제 표준화 평가 자료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특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해외고 전형, 즉 수시 전형에서도 똑같이 이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내가 내신이 이렇지만 객관적으로서도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2번과 3번입니다. 비교과 활동과 봉사활동. 여기를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는 이렇게 5개를 쓸 수가 있고요. 비교과 활동은 총 6개로 나눠서 탐구, 자율, 진로, 기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연세대는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11학년 혹은 10학년 또는 그 아직 중등 우리 부모님들, 우리 보배들은 이 연세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미 이렇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활동 준비 서류를. 이 활동 내용을 또 50자 이내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50자 이내로 어떻게 잘 쓰는 것이 결국엔 자소서를 대변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봉사활동 이것은요. 봉사활동을 6개나 또 써야 되는데 이 6개를 또 써내기가 만들기가 또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엔 11학년, 12학년 돼 갖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봉사활동.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A4 사이즈의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 앞서 표준화 학력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한이 없어요. 오직 비교과 활동과 봉사 활동에서 얘기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연세대는 교내외 각종 수상을 증빙 자료로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연세대는 무엇을 내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경험인데요. 결국에는 연세대는 교내 활동에서 내가 전공과 함께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느냐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장을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상도 받지만 어쨌든 그건 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표현해야 되겠죠. 그 잘을 학교에서 어떻게 컨펌을 해주는지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중세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 시스템을 또 갖고 있는데요. 이런 컨퍼메이션 레터라든지 또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학에 평가 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세대는 이제 교내외 수상 교회 활동 등을 전부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공인 어학 성적, 그렇죠? 또는 이제 국제 표준화 점수들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고려대학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요, 사실 모집 요강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려대는 이 따로 자세한 그 내용이 따로 또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혹여나 모집 요강 하나만, PDF 하나만 보시고 다른 것들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려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자료가 또 있는데요. 이 고려대는 교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외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내 상장은 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랑 좀 다르죠?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교회 활동이나 교회 수상이나 등등 모두 다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공인어학 성적, 표준화 학력 평가, 그리고 고려대는 자격증이라고 모집 요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기술, 매경, 한국어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외는 안 되고 교내는 된다는 또 이제 이 활동 서류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 교회 수상, 교회 활동은 제출이 불가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개 항목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을 하고, 균등 제출이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써놨냐면 10개 항목이니까 20페이지니까 나눠서 뭐 2장씩 이렇게 2페이지씩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한 페이지, 어떤 것 좀 더 중요하다면 3, 4페이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균등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일체 기재를 금지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집 요강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고려대학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수상, 교회 활동 전부 다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서류, 그 다음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도 안 된다. 개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보고서도 안 된다. 예,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취득한 서류도 안 된다. 고등학교 이후만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